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지난 1월 2일에 허난성 저코우시에서 사람들이 춘절을 맞이하여 폭죽을 터뜨리고 노는 것을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서 경찰이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 불복하고 항의를 했죠. 결과적으로 중국 경찰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사람들은 분노해서 그에 저항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고 경찰차가 전복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영상이 트위터 등을 통해서 해외에까지 퍼진 다음에 이것이 백지혁명에 이어서 또다시 폭죽혁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허난성 저코시에서만 이런 그 폭죽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고 상하이라든가 기타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춘절에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중국의 문화 전통입니다. 중국의 풍습으로는 폭죽은 역신을 놀라게 해서 쫓아낸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운한 것, 상스럽지 못한 것, 이것들을 모두 쫓아내는데 폭죽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대 초에 생전 처음 해외여행을 타이완으로 갔었는데요. 그때도 춘절 때여서 사방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바람에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12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육군본부 앞 총격 사건이 있었고 저희 집이 그 근처라서 그 총격 소리를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80년에 5.17 사태 때도 공수특전단이 착검하고 헬리콥터에서 강화해서 저희 학교로 들어오는 그런 사태를 목격을 했었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삼천교육대의 젊은이들을 마구 잡아가서 잡히지 않으려고 공수특전단 피해 다니기도 했죠. 그만큼 저희 세대는 총소리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타이완이라든가 중국 대륙 사람들에게는 폭죽 소리는 즐겁고 또 신나는 소리죠. 저도 중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차 폭죽 소리에 둔감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난리죠. 베이징은 이미 감염자 수가 주민의 83%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상하이도 전문가가 나와서 확산이 절정기를 이미 넘어섰고 주민의 70% 정도가 감염됐다고 했죠. 광저우도 현재 확산 절정을 지나서 회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저우 지하철 이용자 수 변화인데 이미 거의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왔죠. 이 그림에서 보이는 최저점이 바로 광저우에서 문제가 됐던 하이저우구를 해제한 날입니다. 이번 사건이 났던 허난은 인구가 1억이 넘는 인구 대성이죠. 그리고 허난은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에서도 피해가 좀 큰 편이죠. 이번에 방역이 완화되면서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 화장터가 풀가동 중이고요. 전에는 전화를 하면 화장터에서 차량을 보내서 유체를 모셔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틈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유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당연히 화장터 앞에는 이러한 유체를 모시고 온 차량들이 늘어서 있게 되고 이게 또다시 외국 미디어에 보도가 되니까 베이징시가 공안을 보내서 화장터 앞에서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현상을 해결한 거죠. 그런가 하면 베이징 근교에 미윈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여기에는 간이 화장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체 화장 전문 인력을 뽑는다는 이 구인 광고가 나왔는데 뽑겠다는 사람 수가 무려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죠.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홍콩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14,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연평균 사망자는 10,000명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40% 정도가 더 증가한 겁니다. 중국 대륙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은 있습니다. 여기 랴오닝 한 대학에서 1월 3일에 새해 전후에서 돌아가신 교수님들에 대한 부고 통지를 했는데 25분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전국의 각급 병원들은 몰려오는 환자들로 아수라장이죠. 마치 전쟁터 야전병원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정저우, 선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진들은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다고 하고 과로에 못 이겨서 우는 간호사의 동영상이 중국의 SNS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다시 허난성 저코우시로 돌아가 보죠. 허난성은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주의하지 못하셨겠지만 3년 전쯤인가요? 허난의 높은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인사들이 허난성의 높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현지 지방정부에서는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성정부의 높은 사람은 모두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인사들로 바뀌었고, 그 덕분에 허난 정조에서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지하 터널이 침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 허난성 토백이들, 중간 간부들이 책임을 졌고 높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리커창 총리가 직접 허난에 가가지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죠. 허난성은 당시 홍수 때문에 농사가 엉망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뭄이 들어서 또 농사가 엉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방 중 허난은 유달리 어려움이 많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공장이 허난 정조에 있었죠. 거기서 코로나가 감염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조치를 하는 바람에 종업원들이 일제히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들은 방역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몇 킬로씩 걸어서 탈출을 했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폭스콘과 지방정부는 다시 새로운 직원들을 뽑으면서 높은 임금을 주겠다, 떠난 종업원들도 다시 돌아오면 잘 대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폰 생산이 차질이 있었고 아이폰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어서 쿡 회장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러나 폭스콘에서는 또다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원래 자기들한테 약속했던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했고, 또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들하고 같이 숙박을 하게 한 것도 큰 불만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봉급 달라, 임금 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공장의 문을 부수고 방호복 입고 곤봉을 들고 있는 따바이라고 그러죠. 흰색 방호복 입은 그 방역위원들, 이 사람들과 대치하는 모습들이 담기기도 했죠. 건안성의 공안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이 노동자들을 진압을 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40여 명이 체포됐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가 방역 완화를 하는 바람에 허난 사람들이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시점에서 춘절을 맞이하는 허남 사람들은 폭죽을 쏘고 액땜을 하고 금년에는 2023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지긋지긋한 코로나라든가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권력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정상적이고 평안한 생활로 돌아갈 것을 기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안이 막은 거죠. 허난성의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할, 경계할 이유가 많았죠. 하지만 경찰이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니까 그때 함께 있던 민중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차를 에워싸고 사람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말이 통하지 않자 성난 민중들이 경찰차를 뒤집어버린 거죠. 후에 이 공안은 사건에 연루된 8사람을 소란죄로 기소했고 그 중에 6명이 체포됐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안 크잖아요. 그리고 폭죽 쏘는 거를 막았다는 정도로 경찰 차량을 뒤엎는다든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뒤엎은 사람들이 폭죽을 쏜 당사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분노와 억눌림이 컸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사건들이 전국 각지에서 소소하게나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폭죽 쏘는 게 뭐 그렇게 큰 목적이 있으며 하물며 국가전복 내란 음모 뭐 이런 것을 도모할 리도 없죠. 그렇지만 집정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 찬 상태에서 모이는 것이 무서운 거겠죠. 저희도 과거에 여러 번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각 지방 정부들이 모두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대응은 각각 다르긴 했지만 다들 이거 막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적절한 조건을 갖춘다면 폭죽을 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화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곳곳에서 폭죽놀이를 허용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상황은 외부 세계로 하여금 백지혁명에 이어서 폭죽혁명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기대난망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글을 써서 백지혁명이 어떤 민주화나 이런
운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민주화나 자유, 이것은 먼 일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생존의 문제가 훨씬 급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서 영향력도 있고 연대도 될 수 있고 이념도 있으며 조직화가 가능한, 이것이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은 사실 지방정부 관료 조직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존에 몰려있는 건 인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방역 완화는 사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급격히 완화를 했다 이러기보다는 견디다 못한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가 완화해도 좋다는 암시를 하자마자 방역을 손 놓아버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죽을 맛이거든요. 재정 적자는 엄청나게 쌓여만 가죠. 뭐 하라는 것만 많고 의무만 많고 옛날처럼 뭐 권력을 부리고 세도를 부릴 그럴 여지가 거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타이완의 연합보는 최근 중국의 관료들 사이에서 조용한 퇴직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재 중국 정권 하에서 지방 관료들은 뭐 굳이 공을 세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 대신 문제도 없었으면 하는 소위 탕핑, 아무것도 안 하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죠. 프린스턴 중국 연구소의 전 라우더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에 많은 유능한 관리들이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것이 조용한 사직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권력 구조가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로 집중이 되고 있고, 1인 체제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전문가라든가 중간 관료들의 의견을 잘 안 듣죠. 그러다 보니 부핀 같은 사람도 현재 체제에서는 지방 각급 관리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방정부의 관료들도 뭐 어렵게 연대하고 같이 하고 조직화하고 그래서 투쟁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포기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춘절이 되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고향과 시골로 갈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춘절에 귀향을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부분이 귀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하지만 그간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적었던 소도시 그리고 농촌에 이 사람들의 귀향으로 인해서 대규모 감염 확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는 춘절에 고향 가지 말고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 보너스를 주겠다, 이런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춘절에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을 최고 3,000위안까지 준다고 합니다. 3,000위안이면 중국 공장 노동자의 한 달 봉급 정도 되죠. 그리고 뭐 여행 쿠폰, 소비 쿠폰, 명승지 무료 입장권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춘절 기간 동안 도시에 그냥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여러 가지 혜택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의 이유시,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유시는 춘절 기간에 제조 공장들이 계속 생산할 것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 영업수익이 1,000만 위안에 도달을 하고 전년 1사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늘었다. 그러면 그 공장들에게는 10만 위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어떻게 되든 신속하게 감염 확대를 겪어내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죠. 기업 활동이나 정부 재정 모두 최악이니까 말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중국 제조 PMI를 보면 지난 수년 이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통계국은 보통 때는 이런 나쁜 데이터가 나오면 이래서 나쁘다, 그리고 저쪽은 그래도 좋다, 이렇게 좀 포장하는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기업들은 계속 도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금융기관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이저우에서는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받은 대출 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연장해주는, 그래서 대출금 상환이 연기되는 이런 특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한 금융기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구이조의 80개 이상의 이런 성정부 산하 금융기관이 채무 불이행을 기록을 했고 성급 지역 중에 가장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이저우 성정부의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동산 기업들의 도산과 경영 악화가 심화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중국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기업들이 정상화되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소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이미 확산 정점을 지났고 안정기에 돌입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파가 5월 또는 6월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곧바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지방정부 관료들도 어떻게든 해보자는 으쌰으쌰보다는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손을 놓고 내 한 몸 잘 간수하자, 나나 잘 지내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니까 말이다 라는 자세로 보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